탑건이 3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편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탑건 매버릭. 줄거리 없이 영화의 비하인드만 파헤쳐보겠습니다. 톰 크루즈는 비행기와 아주 인연이 깊은 배우입니다. 시속 160마일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물론 미션 임파서블의 아찔했던 헬기씬도 직접 조종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가 출연한 모든 영화에는 어느 정도의 비행 장면이 있었고 대부분의 스턴트를 직접 소화할 만큼 그는 실생활에서도 숙련된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탑건은 더 개인적인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비행기도 이번 영화에 같이 출연하였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가격의 이 비행기는 2차 세계대전 미국 공군 전투기 P-51 머스탱으로 영화에서 페니와 매버릭이 함께 비행하는 모습으로 담겼죠. 미국 토크쇼에서도 직접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나 비행기에 진심인 그는 탑건 매버릭의 촬영이 시작되기 전 배우들을 위해 3개월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합니다. 40년치 연기 경험력과 조종사의 지식을 총동원해 일명 탐 크루즈 비행학교, 파일럿들의 리얼한 모습을 담기 위해 동료 배우들의 교육까지 직접 맡은 것이죠. 탑건2의 복귀를 제안받은 당시 그는 영화의 CGI를 최소화한다는 약속을 제작자에게 받아내며 복귀를 약속합니다. 액션 영화 시장의 CG 의존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 그는 또 한 번 이번 영화에서도 날 것의 액션을 선보입니다. 영화는 탑건의 파일럿들이 극비 군사작전에 투입돼 아주 위험한 미션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영화 내내 정말 숨막히는 제트 비행 장면이 계속되는데 CG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죠. 톰 크루즈가 준비한 3개월치 극기훈련에 들어간 배우들은 제일 먼저 단발 엔진 항공기로 비행기 실내 공간 인지 능력을 높이고 L-39 제트 훈련기로 비행을 숙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에 등장했던 미국 해군 전투기 F-18 슈퍼호넷까지 배우고 나면 탐 크루즈 비행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What Tom does for fun, I think, is other people's like hell. 영화에 출연한 비행기 중 주인공이다 싶은 이 슈퍼호넷 제트기는 영화 제작자들이 시간당 무려 11,374달러를 미국 해군에게 지불하며 대여했다고 하죠. 이 천문학적인 가격의 제트기를 배우들이 직접 조종하게끔 해군이 허가해주지는 못했지만 모든 비행 장면을 실제로 촬영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배우들이 기절하지 않기 위해 중력 가속도를 서서히 높여 훈련하였다고 하죠. Here comes some G's. There's 5 G's. 7 G's.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 촬영이 있었던 날은 6명의 배우들 중 3명 정도가 매일 토하는 정도였다고 하네요. 배우들이 해내야 하는 훈련은 비행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행 중 제트기에서 탈출해야 하는 경우 물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수중 훈련도 진행했다고 하죠. It has all these different contraptions that pull you through the water, drop you into a tank, and spin you upside down. 훈련 뒤 촬영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 장면의 많은 부분이 조종실에서 촬영돼야 했기 때문에 조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리얼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15개월에 걸쳐 미국 해군과 실제 탑건 학교에 협업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제작진이 기내에 카메라를 설치해주고 나면 배우들이 비행 중 직접 본인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파일럿 역할의 배우들은 카메라 작동법과 더불어 메이크업 손질, 조명 조정, 사운드 처리까지 배워야 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배우들이 그 촬영 장면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이나 땅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배우들이 돌아와 가지고 온 촬영본을 확인한 뒤 OK 컷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또 촬영을 위해 비행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의외의 장면들이 영화에 실리기도 했다는데요. 영화 속 미션 장면을 보면 제트기들이 낮은 고도로 비행한 뒤 산 꼭대기에 다다르면 제트기를 뒤집어 하강하게 됩니다. 루스터 역의 마일즈 텔러는 이 장면을 촬영하는 중 자리에서 이탈되어 조종실 덮개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지 않아 만들어진 상황이었으나 리얼함이 참 마음에 들어 영화에 그대로 실렸다고 하죠. 영화 초반 톰 크루즈가 해머 제독 위를 비행하는 장면은 사실 세트장이 부서져 버린 NG 장면이었다고 하죠. 경비실 세트장 지붕을 부숴버린 이 장면 또한 있는 그대로 멋져 영화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촬영 비하인드만 들어도 정말 쉽지 않았다 싶은 이 영화는 제작에 들어가는 데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속편의 제작이 결정된 건 무려 12년 전인데요. 본편의 감독인 토니 스캇이 2012년 원고의 초안을 완성시키지만 같은 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충격적인 비보로 속
속편의 제작은 완전히 중단되며 5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감독과 함께 2019년 개봉 예정이었지만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3년이나 더 미뤄져 이제서야 개봉하였습니다. 전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프닝과 마지막 크레딧 장면, 그리고 매버릭과 페니의 재회 장면에서도 토니 스캇 감독을 위한 헌정 영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파일럿들은 그들만의 콜사인이 있죠. 파일럿을 연기한 배우들은 이 콜사인을 직접 고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편에서 매버릭의 윙맨이었던 구스는 이번 편 그의 아들 루스터에 의해 기억되죠. 거위라는 의미의 구스의 아들로 수탉이라는 의미의 루스터를 고른 것은 그를 연기한 마일즈 텔러의 센스였다고 합니다. 마일즈 텔러는 극한의 톰 크루즈식 훈련에 더불어 아버지 구스의 헌정 장면을 위해 7주간이나 피아노 연습을 했다고도 하죠. 행맨 역의 글렌 포웰의 말에 의하면 해변 축구 장면은 톰 크루즈의 성에 차지 않아 다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탑건의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한 이 부분을 위해 배우들은 미친 듯이 운동하고 몸을 만들어 촬영에 임했고, 이 장면 촬영을 마친 바로 그날 밀크쉐이크, 감자튀김과 함께 맥주 야식을 즐겼지만 일주일 뒤 톰 크루즈는 대뜸 촬영된 장면이 마음에 안 드니 다시 촬영해야 한다고 얘기했다죠. 그걸 들은 배우들은 다시 밤낮으로 헬스장에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전작의 비치발리볼 장면이 관객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되었기에 이번 해변 축구 장면도 영화를 홍보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영화에서 전작과 겹치는 인물은 톰 크루즈의 매버릭과 발 킬머가 연기한 아이스맨 2명이 전부입니다. 투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아이스맨 역할의 발 킬머는 실제로 목소리를 잃은 안타까운 배우입니다. 2015년부터 인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는 목소리를 잃어 영화 속에서도 대부분의 대사를 타이핑으로 구사하죠. 육성으로 하는 대사는 장면의 마지막에 짧은 3줄 정도인데 이것도 모두 AI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발 킬머 배우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AI의 음성을 녹음해 사용했다고 하네요. 언젠가부터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대부분 CG로 이루어지며 어딘가는 정제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탑건 매버릭은 관객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톰 크루즈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연기 지식과 비행 실력의 합작이 만들어낸 명작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잡학사전입니다.